이거 녹화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복습할 때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복습할 사람들은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테드 언더바 트레인 언더바 테스트 스플릿에 저기 매개 변수가 몇 개 돼요?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배열. 그러면 얘는 뭘 한 개의 배열로 트레인하고 테스트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개를 트레인하고 테스트를 나눠준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분할시킬 데이터, 뭐 배열 형태, 그러니까 베이선 리스트 형태든, 넘파이 배열 형태든, 뭐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형태든 배열 형태면 돼요, 인수값이. 그러면 한 개 갖고 두 개를 분할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배열명, 그다음 두 번째는 사이즈, 비율입니다. 테스트와 훈련할 데이터와 테스트의 비율이요, 비율. 일정 비율로 자동으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수동으로 안 해도. 그러면 디폴트 값은 25%.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훈련 데이터가 비율이 더 높아요. 테스트 데이터가 비율이 낮고 아무래도 훈련 데이터가 많아야겠죠. 그래 훈련을 많이 시켜야 정확도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연습을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훈련 데이터의 개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디폴트 설정 안 하면 디폴트 값은 15%, 25% 이렇게 나눠져요. 15% 대 25%.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는 좀 더 설명할 거고 셔플은 디폴트는 뭐 섞는 거 말입니다. 데이터를 싹 섞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되도록이면 랜덤하게 데이터를 뒤집고 섞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형식으로 안 해놓고 기본 값은 셔플입니다. 셔플 데이터를 섞기. 그 다음에 자, 그다음 마지막 인수는 스트리트파인데 스트리트파이는 뭐냐면 데이터가 일정한 비율로 있으면 그것도 비율에 맞춰서 분할을 시켜준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요거 위에 있는 데이터가 훈련 데이터고 밑에 있는 게 이제 타겟이에요. 1. 그럼 얘가 지금 타겟을 보세요. 1하고 0이 60%대 40%의 타겟이에요. 얘를 반으로 나눈다 치면 응? 반으로 나눌 때 어떤 거는 여기에 1이 다 갈 수도 있고 50% 반이면 지금 1이 6개고 0이 4개면 만약에 테스트 사이즈를 50% 하면 5개씩 나누겠다 이 얘기겠죠? 그럼 5개씩 나누는데 스트리트파이드 y를 0으로 안 두면 한쪽에 1이 다 몰려갈 수가 있습니다. 1을 몽땅 몰려갈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뭐 비율을 5개씩 나누면 한쪽은 이게 30%니까 1, 1, 1이 3개가 되고 0이 2개가 돼야 정확하게 비율대로 나누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 제 마지막 인수인 스테이트 파이가 너의 값이면 어떨 땐 잘못 비율로 나누면 여기가 다 몰아서 갈 수가 있다면 6개를 그렇죠? 1이 6개니까 나머지가 00001 그래서 실제로는 본 비율로 섞여지는 않아요. 근데 왜냐면 여기가 데이터가 한 이렇게 되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데이터가 무수히 많으면 자체가 섞여져 있어요. 그 비율도 거의 일정하게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얘를 설정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49개니까 그러면 골고루 섞여진 비율대로 분할이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걸 세트 파일을 y로 두면 뭐 이 비율에 따라서 골고루 분배를 한다. 이 말 데이터의 비율이 정확하게 한쪽도 60%, 40%, 이쪽도 60%, 40% 이렇게 나누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는 보면 스테이트 파일을 y로 안 두는 경우가 많아요. 얘를 y로 두냐 안 두냐에 따라서 또 정확도가 0.00 몇 프로 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학습할 때가 다르니까 한쪽에 어떤 데이터 비율이 많이 몰려 있으면 그쪽에 더 학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데이터가 작아서 그렇지 데이터가 많을 때는 그거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저는 예제를 할 때 그냥 무조건 다 랜덤하게 섞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파이도 다 Y로 그냥 하고 했어요. 그래서 택하고 나중에 정확도가 조금 차이 납니다. 그 정확도가 많이 차이 나지만 많이 차이 나봤자 한 1%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게 큰 의미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제 섞겠다, 나누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만약에 x가 배열이면 배열 한 개당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테스트와 트레인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y를 주면 y도 테스트와 트레인 그러면 배열별이 두 개면 총 나눠지는 변수는 네 개다 이 말이에요. 한 개당 두 개씩으로 나누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눌 건 뭘 나누냐면 트레인과 그 다음에 트레인은 뭐 길이 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트레인이죠. 트레인 데이터가. 그 다음에 또 뭘 나눠야 되냐면 요놈 있죠. 타겟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겠죠? 이게 앞에 데이터도 나눴으니까 응답 데이터도 분류시켜야 됩니다. 훈련하고 테스트로.
똑같이 분류를 해야 돼요. 정확한 개수 맞게. 이게 이제 이 메서드는 알아서 그렇게 딱 분류를 맞게 분류를 시켜줍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 비율에 맞게 얘가 임포트가 돼야 되네. 트레인 스플릿가. 자, 그러면 얘는 아까 우리가 형태를 찍어봤으니까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자, 요거 있죠? PC 데이터를 분류를 나눠가지고 하나는 트레인 인풋, 하나는 인풋으로 나누겠다 이 말이에요. 훈련할 데이터와 그 다음에 스코어 측정할 데이터. 그 다음에 인수값이 두 개씩 들어가죠. 항상 뭐 트레인과 타겟으로 나눴죠. 타겟은 뭐 1, 0, 0, 0, 0 그것도 나눠야 됩니다. 두 개로. 그것도 뭐 트레인 타겟과 테스트 타겟으로 나누겠다 이 말이에요. 뭐 PC 데이터 요거 두 개로 나누고 그다음 타겟도 두 개로 정확하게 같은 개수로 나누겠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스테이트 파일은 PC 언더와 타겟에 맞추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35개 14면 한 70%? 뭐 이 40% 비율로 나누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맞춰가지고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는 디폴트가 75% 25%라 했습니다. 그 비율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니까. 그 다음에 랜덤 언더바 스테이트는 우리가 이 데이터를 실행할 때마다 랜덤으로 섞어요. 그러면 결과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확도가. 그 다음에 결과 내가 이렇게 이게 뭐지? 결과 섞어가지고 얘에서 프린트로 슬라이싱해서 몇 개 찍어볼 때 실행할 때마다 배치가 달라요. 결과값이.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학습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행 결과값이랑 제 실행 결과값이랑 되도록 같이 비교를 해보는 게 낫겠죠. 똑같은 값으로. 그럴 때는 랜덤 언더바 스테이트에서 어떤 정수값을 주면 이 정수값을 쓴 사람들끼리는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결과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얘를 안 쓰겠죠? 무조건 랜덤하게 계속 결과가 달라야 계속 여러 번 학습을 해서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를 모델을 설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학습용이니까 다 똑같은 결과를 맞는지 맞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랜덤 언더바 스테이트를 42 그냥 42 관리적으로 쓰는 거죠. 숫자를. 다른 숫자를 써도 돼요. 근데 같이 하는 사람끼리는 꼭 같은 숫자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42로 통일하고 결과가 같은지 안 같은지 지금 우리가 처음 배우는 입장이니까 똑같은 결과가 본인들 컴퓨터에서 나온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랜덤 언더바 스테이트에서 볼 겁니다. 그러면 얘도 항상 혹시 모르니까 트레인 75% 대 25%로 나누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형 쉐이프 총 49개니까 프린트 그렇게 쉐이프가 자주 쓰인다 이 말이에요. 쉐이프가 넘파이 배려. 나머지 테스트와 타겟도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각각 그것으로 기본적으로 얘만 우선 75% 비율로 나눠져 있는가.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섞여져 있는지도 확인해 볼까요? 섞여져 있는지. 그러면 뭐 트레인 언더바 인풋을 슬래싱 해볼게요. 5개만 찍어 보겠습니다. 앞에 거 5개. 잘 섞여져 있는가 확인해보기 위해서 분류가 빙어랑 도미 데이터가 잘 섞여졌는가 확인해보기 위해서 이렇게도 한번 찍어보고 출력을 해볼까요? 네임 프레임 인풋 뭐 잘못 썼는가 보다. 프레임 인풋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그랬더니 자 트레인 인풋 36개에 2 그러면 아까 49개였죠? 49개 75%가 36개가 아마 맞을 거예요. 49개에 75%면 36개 맞네요. 36개. 비율대로 잘 나눠져 있습니다. 프레임이 36개. 그 다음에 섞여져 있는 거 보니까 아까 맨 처음에는 앞쪽에 5개가 그러니까 큰 거 데이터인데 지금은 잘 섞여져 있어 중간에 작은 것도 들어왔네요. 제가 볼 때 12.2, 12.2는 얘는 빙어 데이터예요. 빙어의 길이와 무게. 얘는 도미인 것 같고 11.3, 8.7 빙어인 것 같고 얘는 도미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돔 데이터와 빙어도 비율이 75%대 25%였습니다. 총 데이터가
49개인데 75% 나눈 거 보면 36개가 15%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75%대 한 20%, 70%대 30% 해서 얘가 뭐 지금 데이터가 3개 이렇게 찍어보니까 빙어 데이터가 2개면 어느 정도 그 비율에 맞게 섞이고 나누기도 그렇게 잘 나눠져 있고 그래서 잘 나눠져 있어요. 또 랜덤 언더바 스테이트를 42로 두면 저랑 아마 똑같은 결과값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랜덤 언더바 스테이트가 42가 안 돼 있으면 얘가 결과값이 랜덤하게 섞여져 있어서 다른 결과값이 출력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랜덤 언더바 스테이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면 이제 우리가 다시 앞에 거 모델 객체 생성하고 이제 순서대로 잘 나눠져 있으니까 모델 객체 생성하고 스코어도 이제 확인하고 프레딕트도 찍어보고 해볼게요. 자, 핏할 때는 트레인을 찍습니다. 이제 핏할 때는 뭐 훈련 데이터로 훈련을 시키고 이제 스코어는 아까 나눈 것 테스트 데이터로 스코어를 집중해요. 이제 두 개가 이제 다른 인수입니다. 배열이 그렇죠? 두 개가 다른 거. 이렇게 나눠서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눠서 해야 우리가 정확하니까. 네. 나눠가지고 두 개를 훈련시킬 데이터하고 정확도 측정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로 정확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차피 1, 0 그렇죠? 1.0 얘는 100% 정확하다 그 얘기입니다. 잘 맞춘다. 그게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류한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이번에는 그 책에 보면 내용이 이제 수상한 도미가 있어요. 수상한 도미. 뭐 우리가 얘가 지금 현재 분포도를 보면 그렇죠? 길이가 크면 무게도 크는 방향으로 가요. 물론 잉어는 길이보다 무게가 빨리 안 늘지만 도미는 그래프의 분포도를 보면 길이가 길수록 대체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빙어는 길이가 길던 무게의 차이는 별로 없고 그렇죠? 요 3점들을 보면 그런 형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보면 돌연변이도 있으니까 그렇죠? 돌연변이도 있으니까 책에서처럼 한번 수상한 동이라 이 말이에요. 이상한 놈을 한번 프레딕트 해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과연 이상한 데이터를 예측했을 때 얘가 뭘로 예측하는가? 그러면 이상한 놈을 한번 예측해 볼게요. 아까는 30cm에 500g 이랬는데 이제는 새로운 데이터가 조금 이상한 형태예요. 25cm에 150g이면 빙어가 25cm 길죠? 일반 생선 길이만큼 됩니다. 근데 무게로 봤을 때는 그렇죠. 작고 도미치고는 무게가 너무 작아요. 그렇죠? 도미치고는 왜냐하면 돔의 무게를 보면 해소가 제일 작은 게 242g인데 150g이면 도미가 홀쭉한 도미다 이 말입니다. 길이로 치면은 그렇죠. 빙어는 뒤에 길이로 치면 20cm가 안 되는 거. 여기 보면 8cm 시작해서 뭐 15cm가 최대값인데 25cm면 돔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렇죠? 길이로 치면 돔인데 무게로 치면 돔은 아닌 것 같고 그 이상한 수상한 놈이다. 이거 과연 얘를 이 시스템은 뭘로 인식하는가? 한번 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0으로 인식한다 뭐 0으로 인식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얘가 애매해요. 이럴 때가 이런 이상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근데 원래 실제적으로 이렇게는 잘 하진 않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전처리 표준화 때문에 지금 그렇게 설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찍어봐야 되겠죠? 얘 이상한 놈도 어디 위치지? 아까 우리가 위치를 찍을 때 그렇죠? 그 스캐터해서 찍을 때 새로운 데이터에서 어디쯤 그거를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죠. 얘가 왜 공인지 비건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해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25cm 150g이 도대체 어디를 차지하는가. 이럴 때는 이제 찍어보는 게 출력을 해보면 돼요. 왜 0으로 빙어로 인식하는지. 그럴 때에 그러면 이제 데이터는 아까는
돔하고 빙어가 나눠진 데이터 2차원 배열 형태를 랭스가 X축이고 웨이트가 Y축이었어요. 그걸 주면 되는데 지금은 다 섞여져 있죠. 다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 2차원 배열 형태를 X축, Y축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트레인 인풋하고 요거 빼자고. 트레인 인풋에 보면 팔이 있죠? 트레인 인풋이 2차원 배열 형태니까 지금 X축을 뭘로 줘야 되냐면 2차원 배열에서 요거 앞에 거 2차원 배열 안에 0번째가 X축이죠? 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스캐터 할 때 X축이 2차원 배열의 0번째가 X축이다 이 말이에요. 앞에 콜론으로 찍힌 건 행은 모든 행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슬라이싱 하면 결과가 앞에 행은 모든 행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뒤에 열 자리의 첫 번째가 X축이다 이 말이에요. 뭐 길이가 X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Y축은 모든 행에서 그 다음 두 번째 자리 인덱스가 0부터니까 두 번째 자리가 지금 무게죠. 그러니까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에요. 자, 요 이상한 놈은 25에 150이니까 이건 좀 다르게 표시를 해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그래프를 보면 자, 여기 아까 그래프 이제 다 섞여져 있으니까 다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그래프에서 뭐 요 놈이 이상한 놈이에요. 25cm의 무게는 150g. 오케이? 그런데 선생님 그래프상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도미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얘가 도미에 가까워요. 근데 왜 시스템은 빙어로 분류를 했을까요? 그러면 얘는 도미에 가까운데 그래프상으로는 그럼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뭔 함정이 있냐면 그래프의 X좌표와 Y좌표의 범위가 다릅니다. 왜? X좌표는 10부터 시작해서 40까지밖에 안 돼요. 센치고 Y는 0부터 시작해서 1000까지예요. 그렇죠? 얘는 고작 40이고 얘는 1000이죠? 범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일반적으로 X좌표, Y좌표를 같이 맞추는데 얘는 완전히 그렇죠? 범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동일하게 범위를 맞춰줘야 어느 정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좌표를 범위를 0에서 이제 1000으로 늘려서 한번 찍어볼게요. 요게 그 얘기예요. 얘는 X좌표의 범위를 지금 현재는 40까지밖에 안 되니까 똑같이 Y축하고 똑같은 범위로 두겠습니다. 얘는 왜 아까 좀 촘촘하게 됐고 Y좌표는 1000에서 그죠? 얘가 촘촘하게 됐고 얘는 1에서 40까지가 듬성듬성이죠. 그렇죠? 범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범위를 같이 맞춰가지고 다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X와 Y 좌표의 범위를 같이 맞추니까 얘가 이제 이러면 이제 동인지 빙인지 이제 그죠? 어느 공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동이라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얘가 아까 얘의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학습 방식은 새로운 데이터를 주었을 때 가장 가까운 샘플들 5개인데 얘 한 개 빼고는 나머지는 비슷한 위치예요. 정확하게 어떤 쪽으로 치우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도. 그래서 이건 데이터를 뭔가 전처리를 다시 해줘야 돼요. 여기에 맞출 수 있는. 그게 이제 데이터의 실제적인 표준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했던 건 데이터가 조금 전처리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이제 표준 점수로 바꾸기 그걸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전에도 봤듯이 지금 현재 원 데이터는 기준이 다릅니다. 단위가 달라요. 그렇죠? 이거는 센티미터 단위고 얘는 무게 그램 단위예요. 그렇죠? 센티미터 그램 단위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단위가. 그 다음에 범위가 아까도 방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어디 한 10부터 시작해서 얘는 최대가 40이고 얘는 최소 값이 6.7이니까 6부터 시작해서 제일 크게 무게가 나가는 1kg도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와 간격이 각각 달라요. 얘가. 그래서 정확도가 안 높습니다. 얘네들을 똑같은 범위와 똑같은 단위로 맞춰줘야 돼요. 이거 데이터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거 맞춰주는 건 우리가 그걸 표준화 작업이라고 해요. 표준화. 그래야 이제 정확하게 이놈 아까 이상한 거 정확하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화 작업은 나중에 가면 얘가 메소드가 있어요. 여기 사이키론에서 제공해주는 표준화 자동으로 맞춰주는 키를 조정해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그거 안 했으니까 그냥 수작업으로 맞춰줘 볼까요? 그럼 수작업으로 표준 점수를 맞춰주는 수작업으로 제일 가장 기본적인 간단한 방법은 데이터 표준 방법은 표준 점수를 어떻게 표준화시켜서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하냐면 데이터를 평균에서 해당 데이터 값 있죠? 그 평균을 구해서 평균을 빼고 그걸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그러면 그게 데이터가 표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음? 노멀하게 쓰는 방식이.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가 있죠? 거기서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면 돼요. 그럼 넘파이 배열에서 넘파이 모듈에 평균을 구하는 모듈도 있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모듈도 있어요. 그럼 그걸 데이터에서 얘를 연산을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나중에 가서는 표준화 시켜주는 메서드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넘파이 배열에 미니 평균을 내는 평균을 구하는 메서드예요. 그 다음에 std가 표준 편차를 구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러면 얘가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지금 현재 데이터가 이타원 배열이에요. 그러면 이타원 배열이면 표준화를 평균을 내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평균을 어떻게 보세요. 요렇게 행별로 평균을 낼 수도 있죠. 27과 500을 평균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평균을 내면 평균이 총 49개가 되겠죠. 그렇게 내는 방법이 있고 랭스만 평균 내고 그 다음 무게끼리 평균을 내고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평균이 두 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행별로 평균을 낼 수도 있고 지금은 전체 길이의 평균, 전체 무게의 평균 이렇게 낼 수도 있다 이 말이요.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넘파이 배열에 엑시스라는 인수값이 있는데 얘가 엑시스가 엑시스가 0이면 행을 따라서 열끼리 표준 편차 평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엑시스가 0이면 어떤 방식으로 구하냐면 요렇게 그러니까 길이의 평균, 무게의 평균 열을 한꺼번에 내는 걸 내면 엑시스가 0이면 그렇게 평균을 냅니다. 엑시스가 1이면 행별로 내는 거예요. 요놈 한 개, 요놈 한 개, 요놈 한 개.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길이의 평균, 무게의 평균이에요. 그러면 인수값이 엑시스가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49행 중에 길이의 평균 1개 내고 그 다음에 전체 49개 데이터 중에 무게의 평균 1개 내고 그럼 그게 필요한 겁니다. 길이와 무게의 평균. 그 다음 표준 편차도 길이의 표준 편차, 무게끼리의 표준 편차. 그럴 때에 인수값이 엑시스가 0이면 돼요. 만약에 1이면 49개씩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길이의 평균, 무게의 평균. 그러니까 엑시스 0 해서 각각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면 됩니다. 표준 작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아까 그 수식에 맞춰서 표준 값을 구하면 되니까. 트레인 인풋, 그다음 트레인 인풋 각각 평균 구하고 그죠? 표준 편차 구하고 얘가 10길이 평균 그럼 평균이 길이의 평균하고 구할 수 있는 게 무게의 평균입니다. 평균 이렇게 내는 거예요. 평균이 아니라 평균 글자도 안 쓰시네. 얘는 빼고 그러면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예요. 길이의 표준 편차, 무게의 표준 편차 해서 두 개씩 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표준 점수는 원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고 그걸 표준 편차로 나눈 게 표준 점수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만 바꿔주면 안 되죠. 트레인 데이터도 바꿔줘야 되겠죠, 같이?
그 측정할 데이터도 같은 형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트레인하고 테스트를 두 개 다 바꿔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얘는 훈련 데이터. 의 표준 점수고, 그 다음에 얘는 테스트 데이터. 표준 점수라기보다 데이터 표준화 시킨 거다 볼 수 있어요. 스케일을 조정해서 똑같은 범위로 맞춘 거예요. 그러면 하나 찍어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마 소수점 자릿수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소수점 자릿수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트레인 스케일드 앞에 5개만 출력해 볼게요. 5개. 슬래싱은 좀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랬더니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있네요. 어쨌든 범위가 거의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소수점 자릿수로 완전 촘촘해졌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우리가 데이터의 한계,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의 간격이 있다. 간격의 범위가 먼 것보다 촘촘한 게 더 정확도를 높입니다. 붙어 있는 것들이. 범위가 넓다는 말은 걔가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측정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중간에 데이터가 뭉침이 많을 수도 있는데 범위가 너무 넓으면 중간에 새로운 데이터가 오면 측정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 데이터를 촘촘하면 빠짐없이 나가죠. 데이터가 완전히 다 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소수점 자릿수 0.000 어쩌고 저쩌고까지 완전 범위니까 완전히 촘촘해서 중간에 누락되는 데이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표준화를 시킨 거예요. 자, 그래 놓고 표준화 시켜 놓고 새로운 데이터도 표준화를 시켜야 되니까 얘가 이제 도대체 이제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얘는 이렇게 해놓고 표준화를 시켜놓고 이제 얘를 뭐 hit하고 스코어를 해야 됩니다. 얘를 표준화 시킨 다음에 이제 다시 모델 객체 만들고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표준화를 시킨 다음에 그러면 얘가 과연 뭘로 인식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레인 스케일드 다 스케일드 붙은 건 뭐 표준화 시킨 여기 별이다 이 말이에요. 표준화 시킨 거. 그 다음에 스코어 측정할 때도 아까 테스트도 스케일드 해서 스케일 조정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프레딕트는 원래는 아까 25에 150인데 얘도 똑같이 표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원 데이터 25, 150이지만 표준화를 시켜줘야 정확하게 이 앞에 있는 데이터들이 표준화 시키는 거니까 얘도 표준화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정확하게 뭘로 분류하는지 한번 훈련시킨 다음에 알아볼게요. 그러면 얘가 뭐 1로 인식했네요. 돔으로 인식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예상했을 때 돔이라고 생각했죠. 길이도 그렇고 무게가 좀 작긴 하지만 못 먹어서 큰 돔일 수도 있으니까 날씬한 돔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뚱뚱한 돔보다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정확하게 표준화를 시켜놓으니까 1 해서 돔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표준화 시킨 자료를 가지고 표준화 시킨 자료를 한번 정확하게 이제 출력을 분포도를 해보면 되겠죠. 진짜 위치에 있는지. 이해는 조금 이따가 하고. 표준화 시켰으니까. X 좌표, Y 좌표를 표준화 시켜서 알아서 이제 똑같은 형태로 구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찍어봅시다. 새로운 데이터가. 그랬더니 이게 이제 표준화 시킨 그래프예요. 그러면 범위가 0부터 마이너스 1.5부터 시작해서 1.5 Y축도 마이너스 1.5부터 시작해서 1.5까지네요. 그러니까 범위가 엄청 촘촘해진 겁니다. 그렇죠? 정수 숫자로 치면 마이너스 3 안에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3cm 안에. 그랬더니 분포는 아까 위치에 잉어와 돔의 분포는 같은데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보세요. 눈으로 확인해도 돔에 가깝죠? 그렇죠? 돔의 분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얘를 돔으로 인식하는구나. 여기가 가까우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네들의 이 샘플들이 어디에 위치하는 걸 얘가 찍어 오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샘플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 샘플들이 기본 5개라고 했죠. 걔네들이 여기서 어떤 거에 속하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샘플. 그러면 샘플이 주어졌을 때 자, 니얼보스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해당 객체의 클래시파이어 객체의 니얼보스라는 얘가 뭐냐면 뭘 리턴해 주냐면
이웃 샘플 데이터의 인덱스와 거리를 반환해줘요. 배열로. 이 인덱스란 말은 아까 원 데이터가 배열이니까 거기서 값이 아니고 인덱스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몇 번째에 있는 데이터인지 그 인덱스를 반환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와의 거리, 좌표상의 거리, 가장 가까운 거 5개 뽑아오면 되겠으니까. 그래 놓고 프린터로 5개밖에 안 되니까 찍어봅시다. 거리하고 디스턴스와 인덱스. 우리가 인덱스는 모르니까 뭐 몇 번째의 데이터를 알 수는 없지만 구조를 한번 봅시다. 뭘 반환해 주는지. 그러면 요 그림은 두고 밑에 있는 요거 얘가 디스턴스 거리예요. 거리. 요거 현재 좌표에서 5개 샘플과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가까운 게 0.28 뭐가 아까 끄머리에 있던 그게 그건 같아요. 그 나머지는 비슷한 거리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월 데이터 트레인 인풋에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서 21번째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샘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14번째에 해당하는 거 얘가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값은 모르니까 인덱스로 저기 뜯어보면 알겠죠? 무슨 값인지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거리를 이제 이웃에 있는 놈들도 그러면 좌표상에 어떤 것들을 이웃 샘플들로 찍는지 그러면 거리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인덱스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트랜스크레이트가 원래 훈련 데이터였어요. 거기에 이게 0번째가 길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이터냐면 인덱스로 찍어 놓은 데이터들의 0번째 아까 인덱스가 뭐였냐면 우리가 값이 모르니까 좌표를 찍지 못하고 인덱스가 그러니까 21번째, 14번째, 34번째, 32번째, 5번째에 뭐 0번째 자료들 행해하는 0번째 자료가 길이고 똑같이 1번째는 문계죠. 그 다음 칸은 그 행에 해당하는 문계. 그러면 얘네들이 이웃 좌표라 이 말이에요. 샘플 이웃 5개. 5개. 얘가 진짜로 가까운 걸 얘가 찾는지 안 찾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표를 찍어봐야 하니까. 그랬더니 초록이 있죠? 요거 초록이. 이게 이웃 샘플이에요. 그러면 얘가 새로운 데이터인데 얘가 어디에 있는 데이터들을 확인하냐면 여기 있는 초록이 요거 5개를 확인해서 얘가 뭐 돔인지 빙어인지 개수를 셉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 여기는 다 돔 자료네요. 돔의 포도죠. 그러니까 당연히 100%로 얘를 돔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률이 아까 코어가 1을 했으니까 1.0 이런 100%로 찍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스코어를 예측하는 기본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에 우리가 있죠? 를 생성하고 훈련하고 그거 측정하고 프레딕트하면 이거는 4줄밖에 안 됩니다. 코드가. 나중에 뒤에 가서도 계속 이 형태예요. 체 생성하고 생성자 함수 이거 클래스명만 다를 뿐 나머지 똑같아요. 프레딕트. 그런데 그 전에 이 데이터들을 주어지는 데이터들을 여기서 받아들이는 형태로 맞게끔 이차원별로 만들어주고 표준화도 시켜주고 그렇죠. 뭔가 잘못된 데이터가 있으면 수정하고 정리하고 그게 좀 복잡하지. 실제로 하는 건 요거 그 다음에 뭐 전체 데이터 분포를 한눈에 확인하기 위해서 스캐터에서 분포도를 출력해보고 그게 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 알고리즘마다 왜 얘가 어떤 원리로 이렇게 학습을 하고 분류를 하는지 그게 알고리즘마다 이제 내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조금 쉬고 이거를 뭔가 테스트할 과제가 참 애매하네. 조금 쉬고 있으세요. 과제를 제가 생각을 해보고 다른 데이터를 주고 한번 돌려보든지 할 테니까.